HCC라고 부르는 간세포암이 가장 많아요. 개에서는 한 50에서 70%인데 이 경우에도 수술하면 3년 5년을 살아요. 개에서 3년 5년 살면 완쾌라고 표현해요. 간종양은 많고 엄청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예후가 좋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간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나요? 복강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가 간이에요. 또 흉곽하고 복강 경계가 이제 횡격막인데 복강에서 가장 앞쪽에 횡격막 바로 뒤에 존재하는 장기도 간이에요. 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다 몸소 느끼실 텐데 이 간이 하는 일은 몸에서 만들어진 독소든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든 해독하는 작용도 있고요. 또 영양분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것도 있고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고 각종 응고인자도 활성시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콩팥처럼 재생이 안 되거나 하지 않아요. 간은 한 70%를 절제를 했어요. 한 3주면 차올라요. 그 정도로 재생이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귀하고 소중한 거는 굉장히 아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 금 이런 거는 되게 중시하는데 금 없어도 살잖아요. 맛있는 거 안 먹고 물 먹고 간단하게 먹고 살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공기는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공기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아요. 재생이 잘 되니까 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을 함부로 하는데 특히 사람은 술로 아니면 약물로 간을 많이 괴롭혀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동물은 간을 스스로 괴롭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 질환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오늘은 대표적인 간의 종양성 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간종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종양은 솔직히 수의사는 저도 엄청 헷갈려요. 다른 장기의 종양보다 간에 생기는 종양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주 헷갈리는데 솔직히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간종양의 종류에 대해서 아실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지만 그래도 크게 몇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은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13살 정도 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이 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몸 밖에 성인 남자 주먹만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도 크게 이상을 못 느끼셨대요. 원래 다니시는 병원에 진료를 가셨더니 종양인 것 같다. 근데 그 사이즈가 애가 페르시안 고양이인데 3kg도 안 되는 좀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 주먹만한 종개가 이렇게 배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어요. 고양이는 아시겠지만 복강장기가 다 만져져요. 아, 큰일 났구나 해서 선생님께서 초음파를 봤더니 담독에 관련된 종양일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셨어요. CT를 찍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복강의 한 70%를 얘가 그냥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담낭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성이 보이는 종양이 좀 의심이 됐어요. 보호자분 뭐 펑펑 우시고 저희도 당연히 악성 종양이 의심이 되니까 설명하고 수술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간은 이제 크게 좌측 내엽 외엽, 우측 내엽 외엽, 담낭 사이에 이제 방영엽, 꼬리엽 총 6개로 되는데 꼬리엽이 이제 2개로 나뉘니까 7개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엽들이 하나의 엽에만 종양이 생기면 그래 떼볼만 해요. 근데 여기저기 퍼져 있어요. 그럼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근데 얘는 독립된 간 종양에 좌측 엽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좌측엽 다 떼고 이 큰 종양을 떼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행히 아기가 되게 유약하게 생겼는데 잘 견뎌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직 검사를 보내고 열흘 후에 받았는데 결과가 뗐을 때는 울퉁불퉁하고 끔찍했어요.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악성이 틀림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결과는 종양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양성종양으로 치는 당관선종이에요. 종양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무한분열하는 애들을 종양이라 하는데 이게 다른 데 전이되면 악성종양, 암이죠. 근데 이 당관선종은 양성종양이라 분류돼서 요즘에는 종양도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간종양은 대부분 덩치가 엄청 커요. 끔찍합니다. 근데 막상 진단하고 수술해보면 한 방에 완쾌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 당관선종은 드문 예지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분류 중에 HCC라고 부르는 간세포암이 가장 많아요. 개에서는 한 50에서 70%인데 이 경우에도 단독일 때는 수술하면 한 3년 5년을 살아요. 개에서 3년 5년 살면 거의 완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간종양은 많고 덩치도 크고 엄청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예후가 좋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간종양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종양은 개에서는 악성종양을 보이는 간세포 암이 있어요. 간세포 선종은 그냥 양성종양이에요. 그냥 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세포 암종, 간세포 암이라고 표현하는 HCC는 악성종양이에요. 굉장히 악성도가 높고 엄청 커요. 그런데 얘도 수술을 단독엽에만 있다면 수술하고 거의 대부분이 예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와 달리 간에서는 담즙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간세포 내에 미세한 담관을 통해서 큰 담관에 모여서 담낭에 모였다가 얘가 다시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와요. 요게 이제 담독인데 간하고 담독이 항상 같이 붙어 있죠. 일반외과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간담체라고 해서 간과 담낭과 췌장 수술 같이 하는 간담체라는 과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간에서 담즙을 만들고 그거를 간 사이에 있는 담낭에 모아요. 얘가 다시 관을 통해서 십이장에 담즙을 분비할 때 췌장에서도 췌관을 통해서 췌장액,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 그게 십이장에서 만나요. 그래서 간담체는 같이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담즙을 만드는 담즙이 간 사이에서 흘러다니는 이 관들이 종양성 변화를 보일 때 당관선종, 양성은, 악성은 당관암이라고 해요. 당관암종. 근데 이 당관암종은 예후가 극도로 나쁩니다. 수개월에서 1년 사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는 HCC, 간세포암이 많아요. 고양이는 담낭암이, 담관암이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간의 종양성 변화를 보일 때 개보다는 예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말고도 담관 세포의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담즙이 조절을 받으니까 고기 표면에 분포되어 있는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경 내분비 세포라고 해요. 신경 내분비 세포 암도 있어요. 이거 NEC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담관암보다 더 악성이에요. 이건 한 3개월 내에 폐사하는 것도 많아요. 너 그렇게 우울한 얘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시지만 걔네들 퍼센티지보다 수술 예후가 좋은 간세포암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메세키마 유래의 간엽성 간종양도 있고 또 다른 종양이 전이되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HCC가 5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우울할 것 같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준비하기가 마음이 좀 가벼웠어요. 간종양, 간암은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종양 얘기할 때 사람 병원에서도 똑같죠. 뭐 췌장암도 그렇고 식도암도 그렇고 무슨 암이 조기에 진단이 될까요? 병원 가서 건강검진에다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다만 간 종양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수술해볼 만하다, 얘가 꽤 괜찮다 하는 이 HCC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되게 커요. 근데 이 큰 덩어리가 다른 간 조직을 방해할 때까지 커질 때까지는 무증상이에요. 이거 말고 미만성으로 퍼지는 HCC도 하나짜리 큰 덩어리는 오히려 예후가 괜찮아요. 수술 예후도 좋고 하지만 여러 군데 결절성으로 생긴 HCC나 디퓨즈하게 미만성으로 여러 간 옆에 쫙 퍼져 들어가는 이런 HCC는 다른 당관암이나 아니면 신경 내분비세포암이나 간의 원발로 생기는 그런 혈관 육종 아니면 섬유 육종 이런 애들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 종양에 대해서도 얘네가 크게 덩어리가 있어서 압박하거나 물리적인 이런 방해를 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지만 다른 애들은 진단 시점에 이미 간에 싹 퍼져 있어서 보호자가 인지하는 시점에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간종양은 무증상이고 증상을 보일 때쯤은 늦었다. 그래서 간종양은 특히나 조기 건강검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복강내 종양은 초음파 검사가 포함된 건강검진 하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이 한 5년형, 7년형까지는 1년에 한 번도 괜찮은데 중노령으로 넘어갈 때는 1년에 한 번으로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에 한 번을 권해드리고 실제 심장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질환이 진단된 다음에는 훨씬 짧은 주기로 재검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건강검진도 나이가 들어가면 좀 더 짧게 그 인터벌을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간종양에서 악성도가 높은 애들, 다른 복강종양들도 악성도가 높은 애들은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퍼져나가요. 심지어는 전이가 안 되는 단독이라면 수술만 하면 사는 애인데 3년에서 5년이면 종양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세를 사는 사람에서 5년 정도 재발하지 않은 완쾌를 언급하거든요. 15년, 18년 정도 사는 개에서 3년에서 5년을 더 살 수 있다. 이건 완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매시브한 HCC, 간세포암은 3년에서 5년 이상 사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악성도가 높은 아이들을 너무 늦게 진단하시면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게 훨씬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짧은 간격에 특히 노령이 돼서 10살이 넘어가면 1년에 2번 정도는 건강검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간종양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제가 이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몸 밖으로 뭔가 종괴가 보이거나 하지 않는다면 간종양을 의심해서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일단 간종양이 저희가 의심이 될 때는 일단 혈액 검사가 중요해요. 간 기능이나 간 관련된 항목은 간세포가 파괴될 때 올라가는 저희 이제 헌혈할 때 아니면 건강검진할 때 뭐 GPT, GOT
이건 간세포가 파괴되면 올라가는 효소치예요. 간이 손상되는 거하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은 남아돌 정도로 조물주가 만드셨어요. 그리고 재생도 잘 돼요. 그러니까 간세포가 파괴돼도 기능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간 기능이 멈추는 경우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다발적 손상이 됐을 때. 그래서 간 종양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에는 간 기능 혈액검 사상에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혈액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가 포함된 기본 영상 검사,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간 유래 종양인지 추적을 하고 간 종양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 반드시 CT 촬영을 해요. CT를 찍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종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 종양이 수술을 하는데 예후가 안 좋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이 총 6, 7개 엽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의 엽은 하나나 2개 엽에 국한이 되면 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엽에 퍼졌어요. 그럼 그걸 다 떼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간 엽에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하나의 엽에 분포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떼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 문맥과 후대정맥의 침습 정도예요. 간 문맥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를 장이나 이런 데서 다 흡수해서 어디로 오냐면 전신순환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먼저 해독을 해요. 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가 있어요. 여러 혈관들이 다 모여서 간에 들어가기 전 그 단계의 혈관을 간문맥을 하는데 여기에 종양이 파급이 되면 떼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는 전신순환하는 심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맥을 후대정맥, 대정맥이라 하는데 이 후대정맥이나 간문맥에 침습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고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CT를 찍어서 간에 어떻게 종양이 분포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았는지 평가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별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세포학적 검사를 하는데 간의 경우에는 세포학적 검사를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양을 떼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간에 대해서는 바늘을 찔러서 일부 채취해서 이걸 이제 FNA라고 하는데 세층 흡입에서 조금의 세포를 뽑아서 현미경 검사를 하면 얘가 종양인지 아닌지 낭종인지 뭐 육아조직인지 이런 거를 감별하는 데 도움되지만 어떤 종양인지 얘가 분화도가 얼마나 되는지 악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 세포학적 검사로는 감별이 잘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령성 변화인 노듈라 하이퍼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슷해요. 세포학적 검사로. 그러니까 분화도를 가지고 감별을 하는데 그래서 트루컷 이렇게 날처럼 돼서 뚫고 들어가서 트루컷으로 절편을 만드는 이런 검사나 아니면 복강경 아니면 수술을 해서 들어가서 종괴를 떼내서 조직 검사하는 것만 이거를 감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에 종괴가 있어서 CT를 찍고 의심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종양을 절제를 하고 조직 검사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적극적인 수술과 그 후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예후 평가하시는 거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부터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큰 간종양 이 매시브 타입의 HCC 간세포암은 수술하고 나서 예후가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양들 여러 군데 노듈라하게 퍼진 경우 HCC도 노듈라한 게 있어요. 당과암도 퍼져 있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전이성 아니면 간엽성 이런 종양들은 메세키마 유래의 원발이던 다른 데서 전이된 이런 종양들은 대부분이 예후가 안 좋아요. 예후가 안 좋은 게 어느 정도냐 평균 기대되는 평균 수명이 한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해도 6개월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CT상에 큰 간종양이 한두 엽에 분포됐을 때는 적극적인 수술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주로 혈액검사와 초음파 그 다음에 CT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게 돼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간종양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예후가 좋은 간세포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요. 크더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은 한 7, 80%를 절제를 해도 남은 간으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또 나머지 부분이 한 3주, 4주 안에 빠르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예후를 말씀을 드리는데 수술을 하고 악성도에 대해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맞는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메시비타의 HCC 같은 경우에는 항암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 절제를 하면 항암 없이도 상당 기간 3년, 5년, 1400일 이렇게 막 보고가 있어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큰 단일 종괴가 아닌 간세포암이나 다른 종류의 간암들, 당관암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내분비세포암이라든지 NEC 같은 혈관 6종, 섬유 6종 이런 애들은 예후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을 아예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항암 치료에도
반응성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간종양의 경우에는 제가 예후가 좋다고 하는 특정 종양들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굉장히 강력한 독소루비신이라든지 저희가 사용하는 gemcitab이라든지 전통적인 이런 항암제를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종양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막 혈관들을 나한테 혈액을 모으려고 신생혈관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런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표적치료 항암제가 팔라디아 같은 이런 약제들이 있어요. 이런 약제를 가지고 꽤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보고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간종양에 대해서 항암 치료는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수술과 적절한 항암 치료가 예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그런 NEC 같은 신경 내분비 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알려져 있는데, 이런 팔라디아 같은 표적 항암제 이런 걸로 10여 개월 유지했다라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항암 치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통적으로는 문헌상의 항암 치료가 그렇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원래는 위 종양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최근에 큰 간종양을 한 두세 케이스를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당관암이 많아요. 콜란지오 칼시노마 같은 이런 당관암종, 당관암, 이게 예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고양이에서의 간종양은 암울하게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데 종종 드물지만 당관선종이 있어요. 요즘에 당관선종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종양이 아니지 않냐라는 표현도 하는, 엄청 크고 엄청 악성스러워요. 영상학적으로 감별이 안 됩니다. 조직학적 검사를 해야지. 실제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악성스럽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수술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하고 유관소견이 상당히 정확한데, 당관선종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사람에서 이제 카롤리병하고 되게 유사한데, 당관을 이루고 있는 그 상피세포가 일부 정상 이 당관하고 연결성을 가지면 반복된 당관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에서 이게 당관암으로 가요. 근데 고양이에서는 태어날 때 한 방 형성된 게 크기만 커지지 분열하지 않는 그런 종양이었어요. 3kg짜리 애가.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간종양이라고 해도 고양이의 간종양은 악성이 많은데 예후가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돼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고, 또 이렇게 너무 커진 다음에 예후가 떨어지는,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간이나 복강내 종양들은 겉으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종양들을 조기 진단하시면 훨씬 좋은 예후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간종양의 경우는 너무 크다고 해서 미리 겁먹으실 필요도 없고, 다만 악성 종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